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눈치가 있는 학생은 알 수도 있으려나? 두 번째 영상 촬영 끝난 후에 조금만 쉰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촬영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긴 하네.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자,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숙제들은 다 해왔죠. 자, 현상이 무엇인가 엄청 어렵지.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숙제한 것들은 이미 다 확인을 마쳤고요. 거짓말인 거 너무 티나나?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인물을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한 장, 자 1페이지, 원래는 2페이지 둘 다 해가지고 하루치 1차시 분량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약간 변해가지고 좀 일반적인 상황을 좀 벗어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거를 좀 2차시로 나누어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이렇게 좀 학생들이 한테 배포를 하고 이 유인물 중심으로 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타임, 그러니까 한 차시에 이 한 장을 나가는 거. 근데 이 한 장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일단은 뭐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수업 때는 여기 있는 한 장 그리고 이 뒤에 뒷면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필기를 좀 이쁘게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인물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같이 함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자, 학습 목표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를 해놨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현상이 제시되면 선생님 그거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선생님 그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수업은 성공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좀 더 벗어나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가치 함축적이다, 뭐 필연성이다, 뭐 필수성이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보편성이다, 특수성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쫙 쪼개가지고 이런 단어 알죠? 이거 알죠? 이게 뭐예요? 구분하다, 나누다, 알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I, D 이런 식으로. 또 쓸데없는 영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영어는 뭐 중요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과연 현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현상. 지금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흐린 것 같아요. 이것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아쉬운 얘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우리 교정도 엄청 이뻤고 선생님이 저기 집에서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는데 길가에도 엄청나게 많은 벚꽃들이 정말 나 좀 봐달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펴져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코로나19라는 그 못된 바이러스가 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럼 이건 또 무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 인류, 어떤 인간의 잘못으로 나타난 현상인가? 그런 것들. 오늘은 지금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상을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랑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날씨가 비록 흐리거나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주술이라고 하나요? 자, 비가 와라, 비가 와라, 비가 와라, 야! 하니까 정말 비가 우르르 하면서 진짜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현상이죠. 현상이긴 한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통상적인 얘기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은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현상이라는 말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 동그라미. 그리고 요거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학문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하학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그 반대말이 뭘까요? 그 이상하지? 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형 이상해요. 형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 요거 물리학 할 때 물리학 이러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형체가 있는 어떤 물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알게 된 어떤 철학 옛날에 잠깐 전공을 한 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 대왕인가 그 양반의 어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학문의 체계를 완성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겠죠. 아무튼지간에 이 피직스라는 거를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뭐지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콘. 이 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하나가 있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라고 해요. 메타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은 뭔가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형 이상학이라는 말은 메타피직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영어 시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앞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설명할 수 없는 형 이상학적인, 아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러한 아주 슈퍼네이처럴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죠? 맞아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수업을 상당히 재미없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아주 미신적인 슈퍼스티션한 얘기를 좀 가끔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재미삼아 들으면 되고 오로지 설명을 할 것은 요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형이하학적인 현상만 얘기하기로 한다. 해서 이 현상 밑에다가 형이하학 설명 동그라미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 보니까 각자 바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의 법칙.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죠? 아 여기서 나오게 됐네. 그중에 자 두 가지식으로 얘기합니다. 현상이라는 거 원래는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나도 설명 못하니까 안 할 거야.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 물을 어떻게 막 끓여보니까 일정한 온도가 지나가니까 끓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온도로 내려가니까 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뭐 눈이 내려요. 막 이런 것들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연현상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회와 관련된 현상을 사회현상 혹은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적어놓고 이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바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하고 자, 사회문화현상은 바이 인간의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중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이 뭘까요? 어디서 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초성 게임 해볼까? 됐죠? 여기서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의지, 윌리니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의지,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의지, 바로 무슨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자연현상이 중요해요? 사회문화 현상이 중요해요? 그런 거 아니죠? 이 두 현상은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요러하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가치가 개입돼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지라는 게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를 자연현상,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인간의 의지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의지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여학생 지금 자고 있죠? 자, 저 여학생 자고 있는 여학생은 지금 자연현상인가요? 사회문화 현상인가요? 자, 아이고 미안해요 깨워서. 자, 저 학생 의지가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반하여 이렇게 하다가 자게 된 걸까요? 이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저 학생이 아이고 나 저 너무 재미없어 죽겠네, 에이 자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눕는 순간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정말 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했더라도 이 수업만은 놓칠 수 없어라고 의지를 불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르륵 잠이 들어서 이렇게 자는 거라면은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관점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현상도 사회문화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연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어떤 현상인가요? 사회문화 현상인가요? 자연현상인가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안 물어보고 반드시 단서를 준다든가 혹은 어떤 일정한 요건들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다음 시간에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것들 위주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는 됐죠?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현상이라는 건 하늘에서 비가 온다, 뭐 물이 끓는다, 막 이러한 것들.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들의 생각,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으니 정말 다양하게 많겠죠.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경제적인 행위, 경제적인 활동들, 그리고 나 표 좀 주세요. 나 일단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일단은 표를 좀 줘보세요. 그럼 권력을 획득하거나 뭐 다르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정치적인 형사. 그렇죠. 야, N번방 사건 같은 거 보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도 많더라. 이 사회가 온전하게 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 법으로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계, 뭐 인류학,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기 필기를 좀 해볼 건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폭설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휴교병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 옆에 탄소 배출, 그 위에는 뭐라고 돼 있지? 지구가 따뜻해요. 지구 얼마나? 선생님이 옛날에 좋아했던 게임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 나이대 사람들이라면은 특히 대학교 다닐 때 뭐 당구장도 다녀보고 아니면 PC방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 이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 이름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게 완전 블리자드.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옛날에 그 고시 공부 좀 할 때 그 토플인가 뭐 그런 거 공부하다가 좀 이건 좀 엽기적인 이센트릭 막 그런 뜻이고 빗자루라는 회사가 있어요.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블리자드의 뜻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바로 폭설, 헤비 스노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 그렇죠? 폭설. 블리자드가 폭설 말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트리거,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거. 그런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몰빵해가지고 다 일제히 사격을 한다. 일제 사격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좀 우스갯소리긴 하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폭설. 이거 무슨 현상이죠? 그렇지. 당연히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현상.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자, 이런 식으로 휴교령 내린 거.
학교에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거기 학교에 오지 말고 좀 집에서 있어라 라고 휴교령을 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탄소 배출은 뭘까요? 탄소 배출. 탄소 배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뭐 배기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기타 등등 화학적인 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 탄소 배출하는 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내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에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 즉 쉽게 얘기해서 지구 자체가 좀 더워지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각각의 현상의 흐름이 혹시 보입니까? 자, 폭설이라는 자연현상 때문에 우리 학교는 휴교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휴교령으로 인하여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데 너무 쉬다 보니까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어디 멀리 교외로 소풍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좀 이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물론 의도와 다르지만은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 일산화탄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지구예요. 이런 식으로. 야,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인가 어디 베니스 이런 데에는 어떤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더러웠던 어떤 강물 뭐 그런 물들이 좀 깨끗해져 가지고 뭐 물고기도 돌아다닌다. 아니면 저기 브라질이라고 했나? 브라질인가 어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변에 어떤 거북이가 희귀 동물, 멸종 위기 동물 아니면 멸종했던 동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활개를 치고 다니더라.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폭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러한 식으로 이 흑살토 예를 들어서 우리 휴교령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요걸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회문화 현상은 원인이 뭐예요? 원인. 그렇죠. 요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이어졌고, 자, 이러한 결과는 또다시 누군가의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다. 자, 또 무한루프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악순환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인과관계라는 거 찾아야 된다는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우리 경제학에 보면은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죠.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이 사회문화 현상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환율이 하락하고, 이러한 식으로 무한으로 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러한 식으로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모 안에다가 폭설, 지구온난화, 휴교령, 탄소 배출 해가지고 됐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인과관계의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인과관계의 유형. 자, 인과관계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인이라는 거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데 outcome이라고도 하고. 자, 인과관계라는 거는 이 원인이랑 결과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이랑 결과. 혹시 중학생 아니 고등학교 때인가 이런 거 배웠나? 명제시간 뭐 이런 거?
뭐 P이면 Q이다, 뭐 명제, 뭐 역, 이, 대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화살표가 중요한 거예요. 선후 관계, 원인 이후의 결과라는 관계. 그렇죠. 이러한 인과관계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자,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문화 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자연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시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연현상이 원인을 받아서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는 물고 이러한 관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확률적으로 두 가지 현상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좀 줄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의 결과를 준 거, 아니면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필기는 좀 이렇게 해보고, 이것도 좀 뭐랄까 한번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죠. 됐죠? 재미가 없나? 지금 원래는 이 반응이 사실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선생님도 상황 봐가지고 적당한 드립도 치면서 하니까 이거보다는 재미있겠죠 뭐. 그쵸? 자, 필기는 잘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 유인물 같이 보고 볼게요. 자, 밑줄 내에 자연과 사회문화 현상을 적절하게 기입해서 인과관계 형식으로 제시할 것 되어 있죠. 자, 땡땡 연구팀은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덧칠해서 그어볼게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평균 기온이 2도씨 오르면, 자, 올려보세요. 그것까지 줄 그은 거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일까요? 그렇지, 자연현상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다음에 또 밑줄을 그어볼까요? 범죄는 15%, 집단 분쟁은 50% 이상 증가한다. 밑줄 그어보고, 이거는 무슨 현상이에요? 범죄가 발생한다, 집단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어떤 현상? 사회문화 현상. 딱 보니까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결과를 야기해버렸네. 인과관계 성립하죠. 다음에 밑에, 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밑줄 그어볼까요? 급격한 기온 상승, 급격한 기온 상승,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이거는 자연현상일까 사회현상일까? 농작물이 아이고 나 좀 막 크고 싶은데 방해받고 있어, 짜증나 죽겠어,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 자연현상이라고 적습니다. 즉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자연현상을 초래한 거죠. 그렇죠? 자, 참고를 보니까 농작물의 생육이라는 거는 농작물이 스스로 자라고 자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현상 적어보고, 반면에 옆에 있는 거 농작물의 재배라는 거는, 재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중에 문화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문화라는 거 영어로 컬처라고 하죠. 경작하다, 재배하다, 컬티베이트라고 하고, 그 재배하는 산업, 어그리컬처, 농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재배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식량 확보를 위해서 노동을 가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재배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됐죠? 시간이
자, 밑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몇 년도 수능 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정도 문제는 지금은 아마 풀이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다음 차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거예요. 자, 이러한 식의 문제는 단순히 오지선다형에서 답이 몇 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정답이 되고 이건 왜 정답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현상이 딱 제시가 되었을 때 요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야, 요거는 자연현상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아주 디테일한 살을 붙이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좀 바꾸긴 할 거니까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들은 특별하게 머리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선생님이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어떤 현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선후관계, 인과관계 정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과제 형식으로 좀 제출이라기보다는 과제로 좀 남기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나가게 될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맡은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주말 동안에 구상 좀 많이 해볼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거듭하고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빠이빠이.